안녕하십니까. 전학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9번 문제 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고체 연료 중에서 코크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코크스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자, 갑은 주성분은 탄소 맞습니다. 주성분은 주로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보는 원료탄보다 회분의 함량이 많은 편이죠. 그리고 연소 시에 매연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코커스는 우리가 연소를 하게 되면 매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매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료탄을 건류해서 얻어지는 2차 연료로 코커스로에서 제조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커스는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에 보시게 되면 화격자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자, 먼저 화격자 연소는 연료를 상부에서 투입하는 방식과 하부에서 투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상부 투입 방식은 투입되는 연료와 공기가 향유 교차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상부 투입 시의 경우에 화격자 상에 고정층을 형성해야 하므로 분체상의 석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정상에서 상부 투입식 같은 경우에서는 석탄층, 건조층, 건류층, 환원층, 산화층, 회층으로 구성되죠. 그리고 하부 투입식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저융점의 회분을 많이 포함된 연료의 연소에 적합하며 착화성이 나쁜 연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저융점의 회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연료는 연소에서 부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착화성이라는 것은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착화성이 좋은 연료에 주로 사용이 되는 거죠. 나쁜 연료가 아니고.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CH4의 최대 탄산가스율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메탄이니까 메탄을 완전 연소를 시켰어요. 자, 그런 다음에 최대 탄산가스율이라는 것은 CO2 max를 계산하는 거죠. 자, CO2 max는 뭐를 기준해요? GOD를 기준해요. 그러면 기체에서 GOD 구하는 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기체에서 GOD는 1-0.21 A0 플러스 CO2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A0라는 것은 산소 개수 나누기 기체는 최적이니까 0.21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1-0.21 곱하기 이론 공기량은 산소 개수 2개 나누기 0.1 플러스 CO2량, CO2 개수 1개. 따라서 GOD를 계산했어요. 8.5238 S미터의 삼성이 나오죠? 그럼 CO2량이라는 것은 발생되는 CO2의 개수 얼마죠? 1개예요. 그럼 CO2 맥스 계산하는 식에 GOD 대입합니다. 그리고 CO2량 1개 대입을 했어요. 따라서 퍼센트로 계산을 하시오 그랬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하시면 11.73%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정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고체나 액체보다는 식이 간단한 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번. 다음 조건을 갖는 기체 연료의 이론 연소 온도는 연료의 저 발열량이 7,500kcal/S미터의 삼성, 연료의 이론 연소 가스량이 10.5 S미터의 삼성 per 삼성, 연료 연소 가스의 평균 정합 비율이 0.35kcal/S미터의 삼성 도시, 기준 온도는 25도씨입니다. 그러면 이론 연소 온도, 자, 이론 연소 온도도 거의 매번 출제가 됩니다. 그죠? 자, 이론 연소 온도에 대한 공식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어요. 그럼 저위 발열량 나누기 가스량 곱하기 평균 정합 비율 플러스 기준 온도가 되는 거죠. 그럼 저위 발열량이 얼마냐면 7,500kcal/S미터의 삼성이에요. 자, 그리고 가스량이라는 것은 10.5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 평균 정합 비율은 0.35kcal/S미터의 삼성 도시, 그리고 기준 온도는 25도씨.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론 연소 온도는 2065.82도씨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나오면 공식에 의거해서 문제를 맞추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33번. 가솔린 기관의 노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자, 갑은 화염 속도를 빠르게 한다. 납은
말단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낮춘다. 그리고 혼합기의 자기 착화 온도를 높게 하고, 그리고 불꽃 진행 거리를 길게 하여 말단가스가 고온 고압에 충분히 노출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자, 풀이해 보시면 불꽃 진행 거리를 짧게 합니다. 따라서 말단가스가 고온 고압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해야지 우리가 노킹을 방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C2H6가 에탄이죠. 에탄의 고유 발열량이 15,520kcal/s의 삼성일 때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에탄을 우리가 완전 연소를 먼저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자, C2H6를 산소와 결합을 했어요. 그럼 CO2와 H2O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계수를 맞춥니다. 자, 탄소 D에 있는 숫자를 CO2 앞으로, HD에 있는 숫자를 H2 앞으로. 자, 두 개니까 2분의 6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소를 계산합니다. 두 개짜리가 2개니까 4개, 한 개짜리가 3개니까 7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 2분의 7은 3.5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480 곱하기 H2O량. 여기서 H2O량이라는 것은 반응식에서 발생되는 H2의 개수가 되는 거죠. 왜? 최적비라는 것은 개수비가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고위 발열량이 얼마냐면 15,520kcal/s의 삼성 마이너스 480 곱하기 H2O량 3개.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저위 발열량은 14,080kcal/s의 삼성이라는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단지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완전연소 반응식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죠.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의 탄소와 11%의 수소로 이루어진 액체 연료를 1시간에 187kg씩 완전 연소할 때 발생되는 배출가스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 CO2가 12.5%, O2가 3.5%, N2가 84%였다. 이 연료를 2시간 동안 완전 연소시켰을 때 실제 소요된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배출가스 분석치, 다시 말해서 CO2와 O2와 N2 같은 경우에서는 뭐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죠? 공기비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죠. 그럼 여기서 실제 소요된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공기비 곱하기 이론 공기량 곱하기 연료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론 공기량은 뭘로 계산하죠?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이론 공기량 계산하죠. 그 다음에 연료량은 1시간에 187kg 있어요. 자, 그러면 풀이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공기비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질소의 퍼센트가 주어졌을 때 공기비 구하는 공식은 질소 퍼센트 나누기 질소 퍼센트 마이너스 3.76 곱하기 O2% 마이너스 0.5 CO%예요. 그러면 N2가 84%, 그리고 O2가 3.5%, CO는 없어요. 그래서 공기비를 계산하니까 1.1858이 나왔죠. 그러면 이론 공기량 계산해요. 이론 공기량은 원소 분석법에서는 항상 우리가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로 계산하죠. 따라서 탄소의 함량이 몇 %죠? 89%니까 0.89. 그리고 수소의 함량이 11%니까 0.11.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생략. 그러면 우리가 이론 공기량을 10.8458 S미터의 삼성 per kg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비, 그리고 이론 공기량, 그리고 시간당 연료량. 그러면 단위를 정리해보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S미터의 삼성 per hour가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문제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연료를 몇 시간 동안 완전 연소했다고 그랬죠? 2시간 동안. 그래서 2시간을 곱하면 시간 단위도 같이 없어지죠. 그래서 어떤 단위만 나오느냐 하면 미터의 삼성이라는 최적 단위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810 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연소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유동점은 저온에서 중류를 취급할 경우에 난이도를 나타내는
속도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번 인화점은 액체 연료의 표면에 인위적으로 불씨를 가했을 때 연소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 쉽게 생각하면 불씨가 있는 상태에서 불씨가 점화온이죠. 불씨가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가 됩니다. 다음에 발열량은 연료가 완전 연소할 때 단위 중량 혹은 단위 부피당 발생하는 열량으로 잡열을 포함하는 저의 발열량과 포함하지 않는 고의 발열량으로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발열량이 저발열량과 고발열량 두 가지가 있는데 저발열량에는 수분의 정발 잡열이 포함되지 않아요. 반면에 고발열량에는 수분의 정발 잡열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다번이 정답. 그래서 우리가 저의 발열량을 계산했을 때 고의 발열량에서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에서는 609H 플러스 W를 빼주고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480 곱하기 H2를 빼주죠. 그 빼주는 값이 수분의 정발 잡열이에요. 그래서 수분의 정발 잡열이 포함되어 있으면 고의 발열량, 수분의 정발 잡열이 포함되지 않으면 저의 발열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발화점은 공기가 충분한 상태에서 연료를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했을 때 외부에서 점화되지 않더라도 연료 자신의 연소에 의해서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 다시 말해서 발화점, 발화온도라는 것은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불이 붙는 최저 온도. 그래서 발화점이나 인화점이 낮았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연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자, 석탄의 유동층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유동층 연소라는 것은 우리가 연소 온도를 낮춰서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장치인데 유동 매체로는 주로 모래를 많이 사용하죠. 자, 갑은 보화 변동에 쉽게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 매체의 보충이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모래라는 유동 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자꾸 소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유동 매체의 보충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유동 매체를 석회석으로 할 경우에서는 탈황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석회가 S 성분을 흡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저온에서 연소가 행해지기 때문에 화격자 연소에 비해서 스몰 NOx라는 것은 온도적인 측면에서의 질소산화물이에요. 그래서 온도적인 측면에서의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적게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유동층 연소장치라는 거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류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인화점은 예열 온도보다 약간 높은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인화점이라는 것은 점화온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최저 온도가 되는 거죠. 납은 인화점이 낮을수록 역화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인화점이 낮을수록 착화가 어때요? 착화가 잘 일어나죠. 그래서 자, 인화점이 낮으면 역화의 위험성이 이제 위험성이 높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역화의 위험성이 높고 착화가 쉬워지죠. 그만큼 위험한 연료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답은 일반적으로 API가 10도 미만이면 경질류, 40도 이상이면 중질류로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표시했죠. 자, 10도 미만이면 중질류. 그리고 40 이상이면 우리가 경질류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중질류와 경질류의 설명이 반대가 되어 있어요. 답은 일반적으로 경질류는 방향 좋게 화합물을 50% 이상 함유하고 중질류에 비해서 밀도와 점도가 어때요? 낮은 편이죠. 자, 일반적으로 경질류는 방향 좋게 화합물을 50% 이상 함유하고 있는데 중질류라는 것은 비중이 큰 것들이에요. 비중이 크니까 점도도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질류에 비해서 경질류가 밀도와 점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라번도 설명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르게 된 설명은 갑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9번 문제. 자, 25도씨에서 탄소가 연소해서 일산화탄소가 됐을 때 엔탈피 변화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엔탈피 변화량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탄소의 엔탈피에서 일산화탄소의 엔탈피를 빼주시면 돼요. 자, 탄소의 엔탈피의 값,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엔탈피의 값. 그래서 빼주시면 자, 마이너스 393.5kJ에서 마이너스 283.0kJ를 빼줬어요. 그러니까
110.5kJ이 나오죠. 마이너스.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부호를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액체 연료를 B점이 큰 순서대로 놔이란 것은 B점이 큰 순서라는 것은 끓는 점이죠. 그래서 끓는 점이 크다는 것은 저질 연료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높다는 것은 황이 hợp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정류가 되는 좋은 연료 같은 경우에서는 황이 hợp착이 거의 안 돼요. 근데 높은 온도에서 정류가 되는 것들은 황의 hợp착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액체 연료 중에서 가장 저질의 연료가 B점이 높은 거예요. 끓는 점이. 그러면 액체 연료 중에서 가장 저질의 연료가 뭐죠? 중류죠. 그래서 중류, 경류, 덕류, 휘발유 순서로 갈수록 B점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B점이 낮다는 소리는 액체 중에서는 제일 빨리 정류가 되는 게 뭐예요? 휘발유. 그 다음에 덕류, 경류, 중류 순서가 된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질소산화물의 저감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공기적인 측면과 온도적인 측면 두 가지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고 연소 온도가 높으면 질소산화물은 많이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소 영역에서 산소 농도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공기가 산소죠. 산소 농도를 높이면 어때요?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죠. 자, 그리고 고온 영역이 없게 한다. 그리고 고온 영역에서 연소가스의 체류 시간을 짧게, 그러면 고온으로 유지되는 시간을 최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기질소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연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연료 중에 질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질소의 배출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가스를 처리하는 흡수장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흡수액의 조건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흡수액의 조건을 보면 점성은 작아야 되고 어는 점은 0점이죠. 낮아야 되고, 그리고 휘발성은 적어야 되고 용해도는 높아야 되겠죠. 따라서 바르게 된 것은 답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먼지의 자유낙하에서 종말 침강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한 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종말 침강 속도는 입자의 가속도가 얼마일 때의 속도냐? 입자의 가속도가 제로일 때의 속도를 종말 침강 속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자의 가속도가 제로가 될 때의 속도.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십시오. 자, 후드의 먼지 흡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후드를 통해서 먼지를 흡입을 한다는 것은, 자, 이렇게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발생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물질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후드를 설치를 하고, 자, 이렇게 후드를 설치하고 덕트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덕트는 관, 후드는 일종의 뚜껑이죠. 자, 그래서 오염물질이 이렇게 후드로 빨려 들어가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국소적인 흡입 방식을 취한다. 지금 발생되는 곳에 후드를 설치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을 국소적인 흡입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배풍기에 충분한 여유를 둔다. 그리고 후드를 발생원에 최대한 가깝게, 그리고 후드의 개구 면적을 가능한 크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개구 면적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흡입하는 부분을 면적을 크게 하면 흡입되는 속도가 어때요? 느려지겠죠. 그래서 개구 면적을 되도록이면 좁게 해서 흡입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5번. 자, 집신장치의 입구 쪽의 처리가스 유량이 30만 미터의 삼성 per hour, 먼지 농도가 15g per 미터의 삼성이고, 출구 쪽에 처리된 가스의 유량이 30만 5천 미터의 삼성 per hour. 자, 먼지 농도가 40mg per 미터의 삼성일 때 집진 효율을 계산을 하시오 그래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집신 효율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1 마이너스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를 했을 때 여러분들 입구에 해당하는 쪽에는 입구 가스량, 출구에 해당하는 쪽에는 출구 가스량을 곱하면 되겠죠. 자, 앞에서 어떤 설명을 했느냐면 우리가 제거 효율을 계산을 해요. 그럼 제거 효율은 1 마이너스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 곱하기 100이 가장 기본형입니다. 여기서 가스량이 주어지면 입구는 입구 가스량, 출구는 출구 가스량 곱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부분 집중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중량 분포가 주어지면 입구에는 입구 중량 분포, 출구에는 출구 중량 분포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식입니다. 그러면 자, 입구부터 먼저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입구 쪽에 여러분들 처리가스 유량이 얼마냐면 30만 미터의 삼성 per hour. 자, 그때의 농도가 15g per 미터의 삼성. 그죠? 자, 그러면 출구 쪽의 값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출구의 가스량이 30만 5천 미터의 삼성 per hour. 자, 그때 농도가 40mg per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럼 단위가 다르죠?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을 하면 미리그램이 g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반드시 통일을 시켜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99.73%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입구는 입구끼리, 출구는 출구끼리 곱하는데 입구와 출구의 단위가 서로 다르면 안 돼요. 단위가 반드시 동일하게 만들어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인 구형 입자가 20도씨 청류 영역의 대기 중에서 낙하하고 있다. 입자의 종말 침강 속도와 레이놀드 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20도씨에서 입자의 밀도는 1800kg/m의 삼성, 공기의 밀도는 1.2kg/m의 삼성, 공기의 점도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ms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하는데 먼저 보이지라는 침강 속도를 계산을 해요. 자, 보이지라는 침강 속도는 18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S 마이너스 로 G로 표현을 하는 거죠. 따라서 대입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라는 우리가 점성 계수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m예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직경은 10마이크로예요. 자, 10마이크로를 대입하는데 지금 여기서 대입했을 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을 하게 되면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취해서 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로우S라는 것은 입자의 밀도입니다. 입자의 밀도는 1800kg/m의 삼성, 그리고 가스의 밀도, 공기의 밀도니까 1.2kg/m의 삼성, 그리고 G라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계산된 값을 보시게 되면 5.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m/s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레이놀드 수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점성 계수가 있으니까 레이놀드 수는 dv로에서 점성 계수를 나눠주는 거죠. 자, 직경은 10 마이크로미터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을 하면 미터로 바뀌죠. 자, 그리고 속도는 지금 우리가 계산된 침강 속도죠. 5.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m/s. 자,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1.2kg/m의 삼성. 자, 그리고 마이크로라는 점성 계수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m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 자, 레이놀드 수가 얼마가 나왔죠? 0.00363이 나왔어요. 아주 작은 값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청류와 난류를 판별하게 되면 청류라는 값으로 판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레이놀드 수로 바로는 계산을 못하죠. 속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종말 침강 속도를 계산하는 조건이 있고 그 침강 속도를 이용을 해서 레이놀드 수까지 계산하는 두 가지로 계산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적으로 실제로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안배를 하면서 문제를 풀이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47번 표준 상태의 공기가 내경이 50cm인 강관 속을 2m/s의 속도로 흐르고 있을 때 공기의 질량 유속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공기의 속도가 2m/s입니다. 그리고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가
표준 상태의 공기 밀도가 얼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1.3kg/m2의 삼성입니다. 자, 그리고 단면적. 내경이 직경이에요. 직경이 주어졌을 때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래서 0.5m를 대입을 하면 단면적이 0.19635 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공기의 유속은 질량 유속 나누기 공기의 밀도 곱하기 단면적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공기의 유속이 지금 얼마라고 나왔어요? 2m/s. 그리고 우리가 질량 유속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1.3kg/m2의 삼성. 자, 그리고 단면적이 얼마죠? 0.19635 제곱미터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량 유속이라는 것은 0.51kg/s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4번식이죠. 4번식. 그래서 공기의 유속이라는 것은 질량 유속 나누기 공기의 밀도 곱하기 단면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우리가 공기 속도, 공기 밀도, 단면적이라는 단서를 찾고 계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4번식에서 최종적으로 질량 유속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여과 집진 장치의 탈진 방식 중에서 가늘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늘식이라는 것은 고집진율, 제비산이나 역전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용량으로 사용하죠. 반면에 연속식 같은 경우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죠. 가늘식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져요. 대신에 고농도 대용량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역전리나 제비산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갑은 연속식에 비해서 제비산이 적고 높은 집진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비산이 적게 일어나고 높은 집진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대량가스의 처리에 적합하며 점성이 있는 조대먼지의 탈진에 효과적이에요. 점성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여과집진기는 근식이기 때문에 점성력을 가지는 것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점성력을 가지는 거나 우리가 폭발성을 가지는 것은 세정집진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고농도 대량가스를 처리하는 것은 가늘식이 아니고 뭐예요? 연속식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답안에 보시면 자, 진동형은 여과포의 음파진동 그리고 횡진동, 상하진동에 의해서 포집된 먼지를 떨어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동에 의해서 백에 포집되어 있는 먼지를 털어낸다는 거죠. 그 다음 역기류형은 단위 집진실의 처리가스의 공급을 중단시킨 후에 순차적으로 탈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나번에 해당하는 것은 연속식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잘못됐죠.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촉매송각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촉매가 들어가니까 온도가 낮습니다. 열송각법에 비해서 연소 반응 시간이 짧다. 그리고 열소각법에 비해서 스몰 NOx, 다시 말해서 온도적인 측면에서의 질소산화물의 생성량이 어때요? 작게 발생하죠. 그리고 백금이나 코발트는 촉매로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촉매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백금이나 코발트를 촉매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촉매제가 고가이므로 처리 가스량이 많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촉매를 이용해서 소각하는 것보다는 직접 연소법을 사용하는 게 경제적이다. 그런 뜻이겠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안이 정답.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자, 물리적 합착에 관한 가스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합착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합착과 화학적인 합착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처리가스의 분압이 낮아지면 합착량이 감소합니다. 자, 분압이 낮아지면 합착량이 감소하죠. 처리가스의 온도가 높아지면 합착량이 어떻게 돼요? 합착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물리적인 합착에서는 합착량이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도와 합착량은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합착 과정이 가역적이기 때문에 합착제의 재생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화학적인 합착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죠. 그리고 다분자 합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합착에 비해서 오염가스의 회수가 용이한 편이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착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합착이나 화학적인 합착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